지난 2024년 12월 30일 성신여자대학교는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며 학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학교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 속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나 학업 지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성신여자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은 단순한 재정 운영만의 문제일까요? SEBS는 변화된 등록금의 숫자를 넘어서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난 12월 30일 학부 정원 내 등록금 5.3% 인상안이 가결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윤정 기자, 전체적인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초 성신여자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관련 논의를 통해 외국인 등록금과 대학원 수업료를 각각 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학부 등록금은 인상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부 등록금 인상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등록금 인상을 찬성하는 사립대 총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해당 재정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대학들은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계기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조사 결과 전국에서 3분의 2 이상의 사립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7대 총학생회 소망이랑은 12월 23일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열린 등록금 캠프에 참석해 타 대학과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대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같은 날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이성근 총장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등록금 인상 논의의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학부 정원 내 등록금 5.3% 인상안이 가결되었는데요. 이 결정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금 인상 원인은 교외적 원인과 교내적 원인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교외적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 2020년 약 46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이 2040년 약 28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의 감소로 인해 등록금으로 확보되는 재정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이 증가하며 2020년에는 전국 사립대학의 72%에 해당하는 85개의 대학이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월 22일에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성근 총장은 지난 14년간 물가가 14%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등록금을 7.5% 인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결된 등록금만으로는 대학 운영이 어려워 인상을 결정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부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원인은 낮은 법인 부담률인데요. 성신여자대학교는 성신학원을 법인으로 두고 있는 사립대학이며 성신학원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지불해야 할 법정 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위한 재원을 말하는데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155개의 평균 법인 부담률은 49.7%였습니다. 그러나 성신학원의 법인 부담률은 단 2.56%에 불과하는데요. 이처럼 낮은 법인 부담률은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첨단학과 정원 감소로 인한 재정 변화인데요. 첨단학과에는 화면에 보이는 5가지 학부가 포함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성신여자대학교 첨단학과의 등록금은 1년당 평균 866만 원으로 본교 전체 등록금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첨단학과의 입학 정원은 35명 감소합니다. 겉보기에는 적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등록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저희 SEBS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학교의 전반적인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처장과의 연결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수익이 2025학년도 학생복지에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처장은 교내 장학금을 늘리고 전년도 대비 학생 경비를 약 5억 원 증액하는 방안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는데요. 또한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26일에는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총학생회 소망이랑에 1차 줌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공원 건설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 1일 총학생회가 게시한 2025학년도 본 예산안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학교는 공원 설립 예산의 사용 출처가 등록금 인상액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실이 공개되고 저희 SEBS는 기획처장과의 연결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원 설립이 정확히 어떤 예산 항목에서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이에 공원 설립은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라기보다 비등록금 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2월 1일 이전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공원 설립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74.5%가 등록금 인상으로 추진된 공원 설립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비등록금 회계로 공원을 설립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현재에도 학생들의 불만은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공원 설립. 학교는 대체 왜 공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로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법인이 기부 혹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데요. 기본재산은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을 말하는데요. 학교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바로 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들어갑니다. 해당 부지는 교육용 토지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어 학교 측은 매년 4억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는 심화진 총장 시기부터 이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기숙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부지로 들어가는 통행로가 좁아 통행로 근방의 외부 시설에 건설기기 통행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통행 비용이 과다 청구되며 결국 학교는 기숙사 건립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성근 총장은 공원 설립을 확정지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공원이어야만 했을까요? SEBS의 질문에 기획처장은 교육용 부지로 인정받기 위해 일부 생활체육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방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우분들께서 운캠 개방 때문에 많이 고초를 겪으시는 만큼 학생 휴게 공간이라는 명목하에 새롭게 지어지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등록금을 내는 주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협상 또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모두 반대를 하면서 학생위원들은 다음 회의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 총학생 회장단이었던 저와 지금 현 부총학생 회장님께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일 때 해당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된다라는 태도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인상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록금 인상 문제는 성신여자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 목적에 학생 복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강대학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서강대학교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상분의 약 54%를 국가장학금 이유연과 인상분 보전을 위한 장학금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약 26%는 학생들이 요구한 시설 개선에 사용되며 나머지 약 20%는 교원 확충 및 우수교원 확보와 같은 필수적인 영역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학생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인상분의 상당액을 학생들을 위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는 등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복지 강화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복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한 건물인 수정 캠퍼스의 과학관입니다. 수정 캠퍼스의 과학관은 2018년 시공사와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소송과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정 캠퍼스 이전 불발로 인해 약 9년째 중단된 상태인데요. 넓은 부지를 몇 년째 파란 천으로 뒤덮은 채 방치하면서 미간을 헤쳐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공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실험 계열 수업의 개설이 적어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학생들이 과학관 공사의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우선 실험실이 부족해서 실험 수업에 수강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요. 강좌 개설 및 수강 인원의 증원 또는 커리큘럼 제시 등을 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특히 실험 수업에서 사용되는 실험 도구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실험건과 같은 필수적인 물품들을 학생들의 사비로 구매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에 진행되었던 교학협의회 당시 교원 임용, 환경 개선에 관해 인지하고 계시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원 충원 및 플립 드러닝 수업 확대 등의 개선이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 충분한 수의 교원이 충원되지 않았고 공간 또한 확보되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학관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해 공과대학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학교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수정 캠퍼스 조형관의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미술대학의 작업에는 유화물감이나 판화물감, 그리고 제소 스프레이 등 다양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특히 판화 작업에 사용되는 질산용액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에 환기가 필수적인데요. 그러나 현재 조형관에는 방충망이 없는 창문이 많아 학생들이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술대학의 정학생회장을 직접 만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미술대학 학우들이 전공 수업 수강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조형 1관과 조형 2관이 특히 고장과 노후가 극심합니다. 건물의 모든 샤시가 흔들리고 방충망이 전혀 없어 한여름엔 모기가 들끓습니다. 위급 상황에 이용해야 할 비상탈출 시설도 고장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외부인이 조형 1관에 침입해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급히 교내 안전 보안을 개선하였지만 저는 이것이 안전 소홀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학교 측의 한 발 늦는 대응 탓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대학 학생회가 이런 일로 가장 많이 연락하는 곳은 제4교학팀입니다. 사실 제4교학팀 분들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구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은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며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술대학 학생회는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학교 측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필요가 뚜렷한 복지 사업이 존재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EBS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등록금 인상이 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학생복지 정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약 79.2%가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내 장학금의 편성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학생 복지시설 확충 56%, 학생 프로그램 개설이 43.5%, 교원 확충과 우수교원 확보가 41.1%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외에도 학생들은 동아리실과 과학생의실이 늘어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실과 피트니스 센터의 개설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교내 시설이 확충되어 학습과 활동에 더 큰 편의성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운정그린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정그린 캠퍼스의 일부가 촬영 장소와 연습실로 사용되며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도서관을 부분 공사하거나 방음이 확실한 열람실을 추가 개설하여 학습 환경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 본부 측은 지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들을 취합해올 시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제37대 총학생회 소망이랑은 지난 2월 19일 임시전체 학생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각 단과대학별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학교 본부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이번 등록금 인상 사안은 학생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진행되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학교는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분의 일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인 복지 확충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는데요. 저희 SEBS는 이번 등록금 인상에 대해 몇 달간 취재하면서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특히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성신여자대학교에 바라는 사항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형식적인 학교 운영이 아닌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학교 운영을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SEBS는 성신여자대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